바로 수업해볼게요. 일단 교재는 이제 4단원 감각기관 파트고 4단원이 암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잘 너무 고통스럽게 암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감각기관이라 하면은 외부의 자극을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들이 그걸 이제 인지하고 우리 뇌로 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눈이 인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귀가 인지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기타 뭐 피부라든지, 그 다음에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혀에서의 어떤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각기관들이고, 예를 들면은 코 같은 경우에는 기체 분자 인지할 수 있고, 혀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어떤 분자를 인지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총 5가지의 감각기관들을 배워. 눈,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코에서의 냄새, 그 다음에 혀에서의 그 미각, 그 다음에 5번째 피부에서의 어떤 촉감, 이런 걸 5가지를 배우게 되고, 가장 비중이 큰 게 눈, 1순위, 그 다음에 귀. 나머지 코, 혀, 그 피부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배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그래서 보통 눈 정도가 가장 외우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귀, 나머지만 잘 암기하시면은 첫 번째 감각기관은 잘 끝낼 수 있다. 첫 번째 눈부터 가볼게. 일단 사람의 눈의 어떤 구조와 기능부터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구조부터 얘기해보자면은 먼저 빛이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부터 얘기해볼게. 어떤 사물이 있으면은 그 사물에 대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빛이 이 사물에서 반사가 되면은 이 빛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겠지. 그래서 먼저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여기 바로 각막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그 만질 때 그 투명한 막이 있거든. 눈 만지면 안 되시면은. 그래서 투명한 막이 바로 각막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각막이겠지. 써볼게. 이 부분이 각막. 각막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이 있어요. 동공이겠지, 동공. 그래서 이 부분 동공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정체가 있어요. 수정체에서 이제 빛의 굴절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수정체 역할은 빛의 굴절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정체 써볼게요. 이거는 수정체. 그 다음에 우리 눈 내부를 채우고 있는 공간도 있거든. 이 부분,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유리체야. 그래서 우리 눈 내부를 채우고 있는 부분들, 유리체. 그래서 빛이 유리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망막에 맺히게 되는데, 여기 부분이 다 망막이야. 그래서 망막에 맺히게 되고, 망막에 빛이 맺히면은 여기 연결되어 있는 시각 신경타고 뇌로 가. 그래서 요 선들이 다 시각 신경들이야. 그래서 요거는 요 선들이 시각 신경들이고, 시각신경. 그래서 이 시각신경들이 다발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로 가냐? 뇌로 가. 뇌로 향한다. 다시 볼게. 그래서 어쨌든 빛이 망막에 맺히는데, 요 망막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뭐냐? 여기 안에는 시각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시각세포가 위치해 있고, 이러한 시각세포에서는 빛이라는 어떤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그런 전기적 신호를 타고 시각신경 타고 뇌로 보낸다. 그래서 뇌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여기 상이 맺혀도 여기 시각신경 타고 뇌까지 못 간다고 하면 우리가 물체를 본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시각신경 망막이 있고요. 이 망막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황반이 있고, 두 번째 맹점이라는 게 있어. 일단 황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세포가 많이 위치해 있다.
여기에는 시각 세포가 많이 위치해 있고, 맹점은 시각 세포가 없는 구역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데가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이 맹점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빛이 맺히고 망막에 맺히고, 그러니까 정확히 황반에 맺히고, 그랬을 때 시각신경타고 뇌까지 가야 되는 어떤 구멍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멍에는 그 망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빛이 맺히면 우리가 눈으로 뭔가 보고 있더라도 하필 그 상이 여기 맹점에 맺히면 우리가 인지를 못해. 알겠지? 다시. 그래서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각막 지나서 동공, 요 구멍 타고, 그 다음에 수정체에서 굴절이 발생하게 되고,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시각세포에 맺히게 되면은 이러한 시각세포는 빛이라는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고, 그러한 전기적 신호가 시각, 신경 타고 뇌로 간다. 이게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 알겠지? 첫 번째, 이게 빛의 인지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우리 눈의 어떤 조절, 어떤 눈의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한편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 눈구멍이 있는데 이 눈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홍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홍채,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홍채라는 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그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 눈이.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볼 때랑 멀리 있는 곳을 볼 때랑 뭐가 다르냐면은 이 수정체의 두께가 좀 달라져. 그래서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게 선모체가 있거든. 그래서 얘들이 팽팽하게 늘리면은 얇아지고 놓으면은 두꺼워지고, 마치 젤리 같은 거야. 그래서 젤리 우리가 길게 늘리면은 얇아질 거 아니야. 마치 그런 것처럼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선모체라 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선모체. 그래서 선모체는 수정체하고 같이 짝이야. 다시 선모체는 여기 수정체랑 어딨냐? 같이 짝이고, 그 다음에 홍채는 동공과 짝이에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홍채. 그러니까 작고 크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모체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얇아지고 놔버리면은 두꺼워지고. 그래서 같이 암기하시면 되고, 같이 이렇게 세트로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가장 바깥에 막을 싸고 있는 게 있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막. 그래서 공막이라고 해야죠. 가장 바깥에 있는 막이 공막. 역할은 뭐냐면은 눈의 어떤 형태를 유지해줘. 뭐가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공막은 형태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막이 이제 맥락막이야. 맥락. 막. 이 맥락막의 역할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은 어두워야 되거든, 내부가. 어두워야 되고 빛의 어떤 회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반사라든지. 그래서 내부를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줘야지만이 상이 잘 맺힌다고 이해하시면 돼. 우리가 그래서 이 맥락막은 되게 검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고 되게 검은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눈 내부를 어둡게 하기 위한 맥락막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막이 바로 시각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망막인 거야. 다시 말하자면 우리 눈은 세 가지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바깥에 있는 공막, 두 번째 맥락막, 세 번째 망막, 이렇게 있다. 알겠지? 그래서 요런 내가 지금 그 명시해 놓은 주황색 네모 칸들이 우리 눈의 구조들이고,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는 요 시각세포, 망막과 연결되어 있는 시각신경, 이렇게 시각신경들, 그 다음에 그런 시각신경이 타고 구멍 타고 나간다. 어디 간다? 뇌로 간다. 이게 우리 눈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역할은 교재에 간단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 부분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 볼게요. 이게 눈의 구조와 기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빛을 보는 경로라인, 물체를 보는 과정인데, 물체를 보는 과정. 그래서 빛의 어떤 경로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빛이 있으면은 이러한 빛이 먼저 각막을 지나게 되고,
물론 동공도 지나지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동공을 언급하지는 않아. 그래서 동공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수정체에서 굴절이 발생하게 되고 굴절이 잘 일어나야지만이 상이 제대로 맺죠. 이렇게. 그 다음이 유리체겠지? 눈 내부 유리체 그 다음에 망막의 시각세포 망막 시각세포 그 다음에 시각신경타고 뇌 요게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세포하고 이제 신경인 건데 신경은 세포의 모임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세포는 점 하나고 신경은 그러한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인 거야. 알겠지? 주로 이제 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떤 신호를 전달해줘요. 얘들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어떤 신호의 전달. 마치 우리 컴퓨터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런 다발, 이런 길이, 이런 선들이 신경이고, 그치? 이런 게 신경이고, 그 다음에 뭔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런 걸 이제 다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이 하나의 뭐 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이제 세포하고 신경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경은 뭔가 어떤 신호를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장치를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물질을 보는 과정이었고 세 번째 이게 뭐 제일 중요할 수 있어. 제일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겠지. 세 번째가 눈의 조절작용이야. 자, 우리가 어떤 그 경험이 있냐면은 갑자기 어두워지면 갑자기 불 꺼지면은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앞이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알겠지만은 집안에서 불 갑자기 꺼버리면은 안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면 좀 보여.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다가 불 켰어. 그러면은 눈이 엄청 부시잖아. 눈 부심 효과 처음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멀쩡해지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가까운 데를 볼 때랑 멀린 데를 볼 때 이때 어떤 우리 눈에 어떤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 시각각. 그런 것들 바로 눈의 조절적인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로 눈을 조절해줘. 첫 번째가 바로 명암 조절이 있어요. 명암 조절. 명암 조절.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것을 조절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거리 조절이 있어요. 거리 조절. 우리가 멀리 있는 곳을 볼 때 가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따라서 우리가 눈에서의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볼게. 명암 조절은 당연히 두 가지 케이스인 거야. 첫 번째 어두울 때, 두 번째 밝을 때인 거야. 그래서 어두운 곳을 볼 때, 어두울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두 번째가 밝을 때겠지. 밝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두 가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는 마치 그 커튼처럼 홍채가 있어요. 홍채. 일종의 동공은 창문이고 홍채는 커튼인 건데, 그렇지? 우리 눈에 적당한 빛의 세기가 들어와야 돼. 근데 만약에 밖이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우면은 저도 우리가 뭘 보려면은 최대한 홍채가 작아지면서 동공이 커져야 되겠지. 그렇지? 동공이 최대한 커져야 돼. 그래서 커튼을 쳐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명암 조절할 때는 어두울 때는 기본적으로 홍채가 축소가 돼야 돼. 써볼게요. 어두울 때는 커튼 역할을 하고 있는 홍채가 수축 해줘야 되고 수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동공이 작아지겠지. 동공이 커지겠지. 동공이 커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채가 밝을 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커튼을 쳐야 되는 거거든. 홍채가 확장돼야 돼. 그래서 홍채 확장. 그러면 동공이 작아지겠지. 거꾸로. 오케이? 이게 명암 조절 케이스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리 조절인 건데 거리 조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멀리 있는 곳을 볼 때 가까이 있는 곳을 볼 때에 따라 좀 다른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이런 건데 자 볼게. 그림 하나 그려볼게. 여기 수정체가 있고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좀 차이인 건데, 자, 만약에 어떤 상이 정확히 여기에 매체된다고 가정한다면은, 볼게. 가정한다면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빛이 왔어. 이렇게 눈구멍에 들어왔어. 그래서 수정체를 지나는데, 요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굴절이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이게 굴절 정도인 거야. 이만큼 되어야지만이 여기 맺히겠지. 근데 멀리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굴절이 돼도,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맺힐 수 있어. 너무 굴절이 많이 돼도 이 부분에 맺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부분에 맺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가까이 있을 때는 굴절이 많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멀리 있을 때는 굴절이 좀 적게 되어야 돼. 오케이? 그럼 누가 조절할 수 있냐면 바로 수정체의 두께인 거야. 두꺼우면 굴절이 많이 되고, 얇으면 굴절이 좀 적게 돼. 그래서 다시 볼게.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때, 멀리 있는 곳을 볼 때 좀 다른 건데, 결국에는 결론이 이렇게 돼. 결론은 가까이 있는 곳을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는 것이고, 멀리 있는 곳을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야 돼. 이거 그림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암기할 때는, 그러면은 이런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이 선모체일 텐데, 선모체가 어떻게 되어야지만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냐, 이것만 좀 암기하시면 되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되어야지만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모체가 이완이 되면은 수정체가 얇아지게 돼. 우리가 그 생명과학에서는 수축이라는 의미는 짧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완의 의미는 약간 좀 길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축과 이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알겠지? 써볼게요. 수축은 뭔가 짧아진다. 이완은 길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눈에 대한 얘기. 다시 볼게. 그래서 눈은 샤크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요 그림과 함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 다음에 이름 혹은 역할들 이런 거 첫 번째 물어보게 되고, 두 번째는 이거 물어봐.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나올 수 있겠네. 눈의 구조와 기능 하나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조절작용 나올 수 있다. 이 두 개는 무조건 나온다. 물체를 보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내기보다는. 넘어가서 이제 귀 해볼게. 두 번째가 이제 귀고, 귀도 마찬가지로 구조와 기능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첫 번째, 구조와 기능.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듣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자, 외부에서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은,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으면은, 소리가 오면은, 음파가 오면은, 먼저 우리 여기 귓바퀴, 그 다음에 귓바퀴에서부터 소리를 모아줘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귓바퀴. 여기서 소리를 모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귓구멍, 이게 웨이도이던데, 웨이도. 그래서 귓구멍이 바로 웨이도겠지? 웨이도. 모아진 귓바퀴에 의해서 모아진 소리가 귓구멍인, 즉 웨이도 타고 들어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안쪽에 고막이라는 게 있어요. 고막. 그래서 아주 얇은 막인데, 이 고막은 써볼게요. 고막. 아주 얇은 막이고, 소리가 들어오면은
이 소리에 의해서 고막이 진동하게 돼. 고막이 진동해. 그러면 고막 바로 옆에 있는 요 세 개의 귀소뼈가 있는데 써볼게요. 세 개의 뭐라고? 귀소뼈. 귀, 속, 뼈가 있는데 이 귀소뼈에 의해서 소리가 증폭이 돼.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뼈가 갑자기 왜 있냐면은 이 뼈가 점점 얇아지는 그 모양을 띠게 되는데 진동시켰을 때 점점 얇아지면은 그 진동이 점점 강해지게 돼. 비유하자면은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은 이게 뼈라고 치면은 내가 진동을 시킬 건데 뭉툭한 거보다는 뾰족하면은 진동이 더 강해지거든. 끝쪽이. 그래서 세 개의 뼈를 보시면은 점점 점점 그 가늘어지기 때문에 진동이 증폭이 된다. 그래서 귀소뼈의 역할은 소리를 증폭하는 역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달팽이처럼 생긴 어떤 관이 있는데 요 뼈에 의해서 요 관을 이렇게 두들겨. 여기를 이렇게. 오케이? 달팽이 관을 두들긴다고.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 뭐가 있냐면은 액체로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내부에는 달팽이관 내부에는 이런 청신경들이 들어있어. 청신경들이. 그래서 소리에 의해서 이런 청신경들이 진동을 느끼게 되면은 그러한 소리라는 것의 진동을 청신경에서 다시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고 얘들이 다시 이렇게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고 이거를 연결되어 있는 청각 신경 타고 어디로 보낸다? 뇌로 가 또. 그래서 뇌에서 이러한 신호를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라고 인지할 수가 있어. 이게 끊어지면 뭐야? 못 듣는 거야. 귀가 있어도. 알겠지? 리우야 이해했지? 이거 배웠니? 학교에서 안 배웠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다시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볼게. 다시 귓바퀴에 의해서 소리가 모아지고 그 다음에 웨이도 타고 소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막이 소리에 의해서 진동이 되면은 고막 옆에 있는 세 개의 귀소뼈에 의해서 소리가 증폭이 되고 증폭된 소리가 어디를 친다고? 여기 내부에 달팽이관을 치게 돼. 여기 달팽이관이야. 달팽이관에 들어있는 청각 세포들 혹은 청신경들을 건들면서 그러한 청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 청각 신경들 타고 뇌로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귀에는 또 다른 기능이 더 있거든. 이런 듣는 거 말고도 우리 귀에는 그 균형 감각을 잡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 또 더 있어. 귀에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 볼게. 일단 그림에 여기 세 개의 반고리가 보이는데 고리가 보이지? 이거 고리가? 이름은 반고리가 아니야. 그래서 자, 써볼게요. 얘는 반고리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전정기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우리 귀하고 우리 내부에 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알겠지만 귀가 먹먹할 때 코 막고 힘을 주면은 그러니까 풀면은 뭔가 뚫린 느낌이 들지. 그렇지? 거기가 바로 귀 인두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냐? 여기서도 귀 인두관. 그래서 내가 지금 추가한 게 세 가지를 추가했는데 첫 번째 반고리관, 두 번째 전정기관, 세 번째 귀인두관 세 가지 추가했어요.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 그냥 써볼게요. 일단 반고리관은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게 해주냐면은 알겠지만 너가 가만히 서 있다가 너가 제자리에 돌면은 제자리에서 어지럼증을 느끼지? 왜 그런 거냐면 얘를 좀 크게 그리면은
자, 여기 내부에는 림프액으로 차 있고 박물관 내부에서는 액체로 차 있어. 근데 너가 돌고 멈추면 네 몸은 멈췄지만은 이 림프액은 돌고 있거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면서 여기 선모를 치게 돼. 선모가 약간 기울어져 이렇게. 이 림프액에 의해서 기울어지면은 그게 우리가 어지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방구리관은 뭐 하냐? 그래서 역할이 우리가 회전하고 있다. 회전 감각을 느끼게 해줘. 회전 감각. 나 돌고 있다.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전정기관은 우리가 어떨 때 느낄 수 있냐면은 많이 해봤겠지만 그 의자 맨날 이런 애들 있잖아. 의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항상 여기 의자 다리를 이렇게 한쪽 다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 그치? 그럴 때 컨트롤 잘못하면은 뒤로 자빠지는 때 느낌 있지? 잘못해서 뒤로 넘어갈 때 그 느낌? 그 내가 느끼고 있다는 얘기잖아. 몸이 기울어진다. 느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정기관은 우리 몸에 기울어짐을 느끼게 해줘. 기울어짐. 그러니까 너가 몸이 기울어지면은 아, 나 지금 기울어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요게. 그래서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어짐 요걸 느끼게 해줘. 그래서 기울어짐을 감지하게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 귀인두관 같은 경우에는 봐봐. 귀인두관 얘는 바깥과 우리 몸에서의 내부하고 바깥에서의 압력 차이를 조절해줘. 그래서 얘의 역할은 뭐냐면은 몸의 내 외부와의 압력차를 조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보통 비행기 탈 때 우리가 고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는 건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귀인두관 내부에서도 하나의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있어. 이렇게 막이 있는데 만약에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는데 보통 고도가 높은 곳은 외부에 기압이 되게 낮거든. 그치? 낮고 내부가 높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 귀인두관에 있는 막이 살짝 이렇게 좀 기울어져. 이렇게 압이 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다가 내가 한번 코를 킁 풀면은 이 열리면서 압이 맞춰지게 돼. 그런 원리야. 반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거꾸로 기압이 높은 곳으로 가면은 귀인두관에 있는 막이 이렇게 좀 부풀거나 좀 기울어지면서 먹먹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코를 킁 풀면은 이제 내 외부와의 압력 차이가 해소가 되면서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귀인두관은. 다시 해볼게. 그래서 귀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몸에서의 어떤 회전, 기울어짐 이걸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일종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뭐라 하냐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균형 감각이라 얘기하죠. 균형 감각. 우리 몸의 어떤 균형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내 외부와의 압력 차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귀인두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단순히 귀라고 하면은 그 청각뿐만 아니라 어떤 균형 감각까지도 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두 개 했어. 눈하고 귀 했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아. 자, 세 번째는 혀야. 코하고 혀. 이거는 교재에는 그림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내가 그 교재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건데 써볼게요. 일단 코부터 해볼게. 코에 대한 특징부터 얘기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코의 콧속 윗부분에 써볼게. 콧속 윗 부분에 후각
상피가 위치해 있고 요 상피 안에 후각 상피 안에 후각 세포가 들어있어. 마찬가지로 요 세포에 의해서 냄새를 인지할 수 있어. 세포에 의해서. 그래서 뭘 인지할 수 있냐면은 당연히 우리 코에 들어가는 건 기체거든? 액체가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우리 코에서는 기체 상태에 어떤 화학 물질 요걸 인지할 수 있는 거고 인지 누가? 얘가 다시 코 속 윗부분에 코 상피가 있고 피부야 피부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세포가 있는 거야 코세포가 기본적으로 요 화학 물질이 후각세포에 닿으면은 세포에서 인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세포에서 인지한 것들이 다시 정교적 신호로 바꿔서 후각신경 타고 가면은 뇌로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똑같아 얘들 역할은 그 메커니즘 같은 게 요게 다시 신경 타고 신경에 연결되어서 뇌까지 보내면은 그게 우리가 냄새를 인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알겠지만은 감기 걸리면은 냄새를 못 맡잖아 왜 그러냐 콧물이 요 상피를 막아서 그래 당연히 냄새의 입자가 어떤 기체 상태의 입자가 제대로 상피 안에 들어가서 세포를 건드려야 되는데 콧물로 이게 적셔져 있으면 당연히 잘 못 맡겠지 그래서 만약에 감기 걸려서 점액층이 두꺼우면 냄새 못 맡겠지? 냄새를 잘 못 맡는다. 이거는 뭐 상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어떤 특징이냐면은 후각은 가장 예민해. 우리 감각신경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감각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예민하다. 정말 그 미량의 정말 소량의 기체 입자만 있어도 이 공기 중에 우리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알겠지? 요 공간 안에 예를 들어 그 숲에 가면은 약간 숲 냄새 있잖아. 무슨 냄새인지 알지? 그런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를 우리가 인지해주는 어떤 기체 분자가 있어요. 근데 요 공간 안에 그 기체 분자가 몇 개만 있어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겨우 분자 하나, 두 개만 세포가 들어올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 숲의 냄새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각은 되게 민감한 편이고, 근데 민감한 대신에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 쉽게 피로해 또. 대신 쉽게 피로. 무슨 얘기냐면은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는 바로 알 수 있는데 계속 맡다 보면은 이게 뭐랄까 더 이상 새롭지 않아. 뭔지 알 거야. 그래서 냄새가 어떤 나는 공간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냄새 하다가 계속 있다 보면은 자기는 몰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보통 사람은 본인 몸에서 나는 악취는 잘 몰라. 그런 얘기도 있지, 그치? 본인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는 몰라. 남은 알지만. 왜냐면 본인이 항상 맡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피로해져 있는 거야. 본인의 후각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장 쉽게 알아차리지만은 맡다 보면은 피로하다. 마비가 된다 이 얘기지. 두 번째 볼게. 두 번째가 이제 혀인데 이제 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볼게. 뭐 알겠지만 너가 혀가 안 좋으면 알겠지만 표면에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에 혀 표면 돌기가 있고 우리는 이 돌기를 뭐 유두라고도 해요. 이 부분을. 근데 요 돌기 있으면은 돌기의 여기 요 가장자리 부위 요 부위에 이제 맛봉우리가 있어.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맛봉우리고 맛봉우리라고 해주고 여기 안에 여기 부분에 맛세포가 있어. 그러니까 미각세포라고. 우리가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혹은 이제 액체 상태의 분자가 들어오면은 그러한 분자를 인지하게 해주는 세포. 가장 처음으로 맛세포가 있고 동일하게도 똑같겠지? 미각신경 타고 그게 미각신경 타고 어디로 간다? 뇌로 가겠지. 항상 시작은 세포야.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경 타고
뇌로 보낸다. 여기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게 혀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특징 2번. 코와 다르게는 얘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인지할 수가 있고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 요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우야, 혹시 맛에는 무슨 맛이 있는지 알고 있어? 우리가 혀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 무슨 맛이 있는지 알아? 단. 또? 매운맛. 아, 매운맛은 없어. 매운맛은 맛이 아니야, 일단. 매운맛은 얘가 느끼는 게 아니야. 쓴맛. 맞아, 쓴. 단. 또 뭐 있어? 짠. 단짠. 이거는 세트로 알고 있지. 이렇게 알고 있겠지. 단짠, 쓴맛, 신맛, 마지막 감칠맛. 감칠맛 알아? 단맛 나머지 알겠지? 단짠, 쓴, 신 알겠고 감칠맛이라고 얘가 알아? 그러니까 보통 얘를 언제 보면 느낄 수 있냐면은 고기를 먹었을 때 그 육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비유하자면은 국을 끓였는데 고기가 없는 국을 먹었을 때의 맛이랑 고기가 들어있을 때 그 국에서의 맛의 차이? 그 차이가 감칠맛이야.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러면? 감칠맛이 있고 뭐 최근에는 이게 마지막에 지방맛도 있다고 하는데 뭐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는 제외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5가지 맛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맛보리에 있는 맛세포에서는 이 5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근데 방금 리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운맛, 떫은 맛 이런 것도 있거든. 우리가 보통 그냥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써볼게 이것도. 자, 매운맛도 있거든. 매운맛은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매운맛. 그 다음에 떫다, 떫은 맛. 자, 이거는 뭐냐? 이 2개는 우리 혀에도 사람의 이 혀에도 이게 피부거든 다. 다 상피야, 다 피부야. 혀 꽂으면 아파. 아프지? 그건 맛이 아니야. 그거는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각일 뿐이야. 마찬가지로 매운맛과 떫은 맛도 혀에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인 거야. 피부. 정확히는 매운맛은 통증. 매운맛은 정확히는 통점. 피부에서의 통점이 우리가 인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떫은 것은 얘는 신경의 앞점이야. 앞점. 뭔가 누를 때 느낌. 앞점. 다시 매운맛은 그냥 고통인 거야. 피부가 느끼는 고통이 우리가 그 매운맛이라고 느끼는 거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맛세포에서 담당하고 있는 감각은 아닌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떫은 맛도 마찬가지로 피부에서 있는 이제 앞점이라고 있어요. 뭔가 우리 피부를 눌렀을 때 느끼는 그 느낌 있지? 누르면 느낌이 있잖아. 그걸 담당해주는 그 세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 앞점이라 얘기해줘요. 그래서 떫은 맛은 이 화학 물질이 앞점을 자극해서 묘한 느낌이 나는 거야. 뭔가 실제로 그 혀를 누르는 건 아닌데 이 화학 물질에 의해서 뭔가 눌림을 당하는 느낌? 되게 미세하게. 그게 떫은 맛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의 맛 볼게.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음식의 맛은 혀에서의 맛세포뿐만 아니라 봐봐, 이것뿐만 아니라 코에서의 후각세포도 같이 담당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음식의 맛은 사실은 미각과 후각 2개가 같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뭐 흔히 하는 실험, 이런 실험이 있어요. 초코 우유랑 딸기 우유를
눈 가리고 코 막고 먹으면 그냥 단맛이야. 왜냐면 우리 그 맛세포 안에는 뭐 초코맛 있어 없지? 그렇지? 그 단맛일 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코우유, 딸기우유를 먹었을 때 뭔가 두 개가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동일한 단맛을 가지지만은 향이 달라서 그래, 향이. 그래서 딸기향 나면은 딸기우유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초코향 나면은 그게 그 초코우유 되는 거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눈 감고 그 코 막고 그 먹으면 되게 단조롭게 느껴져 맛이. 알겠지만 그래서 감기 걸리면 즉 이제 점액층이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점액층이 두꺼워지면은 음식 맛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 되게 단조롭게 느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원래 음식을 먹을 때는 그 향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혹시 이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에서 그 뭐야 햄버거 시켜 먹으면 뭐 맞겠지 당연히 그치? 1층에도 그 맘스터 있잖아 맘스터치에서 뭐 먹으면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콜라 먹을 때 약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컵에다 대고 이렇게 마시는 거랑 빨대 꽂고 먹는 거랑 똑같은 콜라인데 맛이 좀 다른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니 없니? 똑같아? 달라? 별 생각 없었어 그동안? 별 생각 없었어? 너는? 그러니까 뭘 더 선호해? 빨대로 먹기? 마시기? 뭐를 콜라를 빨대로 먹기? 아 그래? 아니 근데 뭔가 빨대로 먹는 게 더 어. 약간 단지 단가. 난 얘를 더 선호하는데 난 왜냐면 얘가 더 맛있어 난 왜냐면 왜 그러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먹으면 당연하게도 냄새가 잘 올라와 그래서 냄새가 코로 잘 들어오면서도 동시에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빨대로 먹으면 당연히 뚜껑 닫겠지 뚜껑 닫고 빨대로 먹으면은 바로 다이렉트 혀만 가니까 얘만 대부분 느끼겠지 그 코에서 느끼는 뭔가 콜라 향은 잘 느낄 수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너가 뭘 마실 때 비싼 거 마실 때 비싼 걸 마실 때 가급적 오픈된 것에서 먹는 게 더 좋아 뭐 아무튼 그렇다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은 어떻게 보면은 코하고 혀가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피부 볼게 피부도 뭐 비슷해요 얘 분량은 15개 어이씨 15개요 네 번째 피부 여기서 피부는 이런 것도 피부고 너의 혀도 피부야 알겠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제 피부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경의 끝부분 말단이 좀 특화되어서 특수하게 좀 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수하게 여러 가지로 좀 분화가 되었고요 분화가 된 것들이 이제 피부의 감각점들이고 분화가 되어서 이제 피부에는 감각점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 제가 해볼게. 이거만 줄게. 자, 첫 번째 특징 볼게. 1번. 그래서 감각점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통점, 통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뭔가 누르고 있는 것들 압력 느낄 수 있는 어떤 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닿는 느낌 촉점 그 다음에 차가운 느낌 냉점 따뜻한 느낌 온점 요 5가지가 분포해 있어 다시 감각점에는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이 각각 다르게 분포해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감각점 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있다고요. 알겠지? 통점도 감각점이고 압점도 감각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통점, 통증, 압력, 촉감, 그다음에
차가움, 따뜻함 이걸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점들이 분포해 있고 내가 요 쓴 순서대로 많아요. 그래서 통점이 제일 많고요. 이렇게 요 순서야.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피부 안에는 통점이 제일 많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앞점, 촉, 냉, 온 요 순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방금 한 얘기인데 한 종류의 감각점은 한 종류의 자극만 받아들여. 한 가지 자극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렇게 어떤 감각점이 있으면은 임의의 요 감각점은 만약에 얘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얘는 통증만 느낄 수 있는 거야. 통증만. 그러니까 각각 역할이 다르다고 역할이. 어떤 건 통점, 어떤 건 통증, 어떤 건 뭐 따뜻함, 어떤 건 차가움 이런 것들.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냉 온점은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느끼게 해줘. 온도 변화를 이제 느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감지한다. 온도 변화를 감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차갑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그 감각은 특정한 온도 이상이면 따뜻하다, 이하면 차갑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실험이 있어. 내가 그릴게. 너가 손을 똑같은 이렇게 해볼게. 처음엔 35도의 짜리 요 물에다가 손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요 손은 (25도로) 갔어. 다시. 그럼 일로 가면은 차갑다라고 느끼고 뒤집어서 25도에 있던 손이 35도로 가잖아? 그럼 따뜻하다라고 느껴져.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바뀌는 걸 느끼게 해줘, 얘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온도 변화를 느끼게 해준다. 낮아지면 차갑다, 뭐 높아지면 따뜻하다. 이 정도만 느끼게 해준다. 왜? 왜? 이걸 여기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로 피부에 진피에 주로 분포해 있고, 내장 기관에도 있어요, 당연히. 내장 기관에도 분포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쪽에 있는 너의 위장에도 요 감각점들이 있다고요. 위장을 찌르면 아프다고. 겉뿐만 아니라 안도 아프다고요. 그리고 뭐 상식이지만 부위마다 요 감각점들의 밀도가 달라서 부위마다 예민한 정도가 달라. 일반적으로 손등은 좀 예민하고 등은 좀 둔감하거든. 왜냐하면은 등에 분포하고 있는 그 감각점들의 밀도가 좀 낮은 편이고 손등은 좀 높은 편이야. 아니 바늘로 찌르는데 등 찌르면은 괜찮아. 그게 침이잖아. 침 맞는다. 보통 등에다 맞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손등은 좀 아프거든. 그래서 그런 게 왜냐면은 애초에 부위마다 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당연하게도 밀도가 높아야지 민감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피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떤 감각점들이 있는데, 만약에 너가 찌르는데 이렇게 별도로 찌르면 우리가 두 개를 찌른다고 느껴. 너가 두 개를 찔렀구나, 바늘을. 근데 만약에 좀 촘촘하게 이렇게 찌르면은 너가 하나를 찔렀구나라고 느끼게 돼. 자, 이거 실제로 자,
리우가 이쪽 봐봐. 너 고개 돌리지 마. 여기만 봐봐. 그다음에 지빈이가 손가락 이용해서 먹기를 찔러봐. 최대한 좁은 곳에 등을 최대한 둔감하는 곳으로. 어? 아 그래? 반대로 해. 그럼 지민이가 뒤돌고 리우가 찔러볼래? 몇 개인지 랜덤이야. 네가 알아서 해봐. 몇 개야? 몇 개였어? 2개. 그러니까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몇 개 찔렀는지 모른다고. 이러면 그래. 어떤 감각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최소 거리가 있는데 거리를 얘는 거리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하나를 인지하는 거고 이렇게 찌르면 2개로 인지해. 너 2개 찔렀구나 라고 인지한다. 이게 이런 차이야. 그 다음에 5번째 이것도 당연한 건데 봐봐. 만약에 너가 실험을 하는데 온점을 느끼겠다고 100도씩 끓는 물에 손 넣어봐. 사실 온점을 느끼겠다고 100도씨에 손 넣었어. 그러면 도현아, 너가 100도씨의 물에 데워본 적이 있니 혹시? 뜨거운 거에? 데워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살면서? 뜨겁다, 뜨거워 한 적은 있어? 네. 뭐 하다가? 라면 먹다가 뭐 때문에 뜨거운 건데? 냄비? 냄비? 저런 만져서? 네. 응. 나 저런 케이스인데 그럼 너가 그랬을 때 따뜻하다고 느꼈니? 아프다라고 느꼈니? 아프지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이 냉점과 온점은 적당해야지 차갑다 따뜻하다이지 정도가 지나치면 아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도가 지나치면 아프다고. 온점도 몇십 도 이상, 50도 이상 이렇게 가면은 그때부터는 통증으로 느껴. 통증으로. 이 5번째 특징이에요. 통점에서 받아들여 이제 그 자극을. 그래서 5번째가 뭐냐? 강한 자극은 통점이. 아니 누르는 것도 맞아. 앞점 봐봐. 앞점도 누르는데 적당히 눌러야지. 세게 누르면 아프잖아. 그때부터 통점이 그 자극을 받아들인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감각기관 내용이었고 다시 한번 빠르게 요약해 볼게. 자 눈 첫 번째 구조기능 외우세요. 그 다음에 조효작용 외우시고 중요해. 그 다음에 귀 동일하게 구조화 기능 이거 외우시고요. 귀는 특이하게도 우리 몸의 어떤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전정기관과 그 다음에 달팽이 어디냐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그래서 얘도 귀 구조화 기능 나오고 하나 안 했네. 그 물체를 어떤 소리를 듣는 과정 이거 말로 쓸게. 귓바퀴, 귓구멍, 그 다음에 고막, 진동, 연결되어 있는 귀소뼈 진동, 걔가 이제 두들긴다 여기 달팽이관을. 달팽이관에 있는 그 청신경 그 두들겨서 청신경에서 청각신경 타고 뇌로 간다. 이게 듣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코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쌍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코 같은 경우에는 코 속 윗부분에 호각 삼피 안에 호각 세포가 들어있고 얘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인지할 수 있고 기체 그 다음에 가장 예민하고 쉽게 필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혀 같은 경우에는 맛보물이 맛세포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인지할 수 있고요. 두 개 반대지? 그 다음에 단짠 쓴신 감칠맛 뭐 단짠 쓴신은 당연히 암기가 되었겠고 이미 감칠맛 맛 조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음식의 맛은 기본적으로 미가 플러스 후각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감각점들이 있는데 뭐 통, 압,촉, 냉, 온 이런 것들이 분포가 있고 하나의 감각점은 한 가지 자극만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냉온점은 상대적 온도 변화를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진피에 있고 내장기관에도 있다. 그 다음에 부위마다 밀도가 달라서 예민한 정도가 다르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강한 자극은 통점에서 인지한다. 알겠지?
안 겹치면 돼요 이거. 이제 그 뭐야? 내가 예전에 언제지? 한 5, 6년 전에 봐봐. 5, 6년 전에 야, 봐봐 리우야. 5, 6년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토요일날 여기가 잘 안 들리는 거야 갑자기. 이유는 몰라 진짜 지금도. 갑자기 여기가 잘 안 들려. 어떻게 안 들리냐면은 저음이 잘 안 들리는 거야. 저음 위주로. 그래서 그때도 토요일날 수업을 하고 했는데 어떠냐면은 얘가 대답했는데 여기 보는 거야. 왜냐면 여기 귀가 살짝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귀가 두 개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러는데 두 개인 이유는 하나만 있으면 소리의 방향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일요일 날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에 이제 병원 가니까 문제가 있대 여기에. 이유는 몰라. 근데 어디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일단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얘가 문제거나 얘가 문제거든? 셋 중 하나야. 근데 고막 봤는데 문제 없대. 이상무. 귓바퀴 이상무. 이건 CT인가 봤어. 그 뼈 보는 거. 얘가 문제거든? 여기에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야 이게. 요 성신경들. 여기가 특이하게도 여기 애들이 고음 담당용 청신경이 있고 저음 담당용 청신경이 있어요. 다 역할이 달라. 그러니까 고음부터 저음까지 있으면은 여기서 저음 부분이 뭔가 잠깐 죽은 거야. 어떻게 살려? 못 살려 그건. 여기가 죽으면. 그래서 그때 뭐 급하게 이제 응급실 가서 이제 약 먹고 뭐 하니까 신경이 낫긴 했는데 여하튼 뭐 이제 그때도 내가 요 수업을 했었는데 근데 빠르게 느꼈어. 와 진짜 요게 맞구나. 이런 게 다 적용되는구나. 실제로 병원 가면은 이거 봐. 안 들린다? 얘 검사하고 두 번째 그러면 얘가 문제인가? 얘 검사하고 얘는 당연히 뭐 문제 없겠지. 웬만하면 뭐 귀가 이상하지 않고. 뭔가 아플지도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아니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문제면 답이 없어요. 자폐관을 어떻게 개조해? 불가능하지. 아무튼 뭐 그렇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문제 풀고 할게. 여기까지 할게.